그러면은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그냥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가져온 거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할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미국 채무 불이행하면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한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가져온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뉴스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데이 빅스를 산출할 거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빅스 인덱스를 산출하는데 원데이 버전 빅스예요. 12호에서 플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이 말씀하시기로 빅스 이펙티브니스, 빅스의 효용성이 제로데이 옵션 때문에 제로 DT 때문에 점점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실링 관련해서 이제 마켓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해볼게요. 제로DT 같은 경우 왜 이슈가 지금 나오는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빅스랑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예요. 보시면은 두 개가 큰 건 없는데 지금 프레드에서 보면은 S&P가 더 기간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가져온 거라서 비슷해요. 보시면은 빅스가 위로 이렇게 막 40 이상으로 막 올라간 레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줄줄 코로나 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펀더멘탈리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변동성으로 떨어지고 있고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라는 것들이 물음표가 던져졌고 그게 결국은 한 달 만기 옵션 쪽으로 가격이 싸지기도 하고 비싸지기도 해요. 여기선 싸다고 썼지만 뉴스에선 싸다고 썼지만 싸고 비싸지고 왔다 갔다 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변동성의 변동성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짜리 옵션들, 한 달짜리 만기 옵션들이 주였는데 지금 이제 더 짧은 제로 DT 옵션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50%를 거의 육박을 하니까요. 그럼 이제 거의 다 기관 투자가들까지 이제 일로 붙어서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심리를 더 어떤 게 반영하겠냐는 거죠. 옛날에 한 달짜리면은 됐었는데 이제는 제로 DT가 볼륨이 더 많으니까 볼륨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 있는 거를 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제로 DT를 가지고서 빅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서 이런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온 건데 그 뉴스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제로 DT 가지고서 이제 원데이 빅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왜 이걸 만들었냐면 시장 공포를 잘 나타내는 지수 사용되는데 최근 들어서 잘 안 된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쪽으로 거래량들이 많이 몰려서 거래량들이 거의 한 4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그냥 제로 DT들을 거래하고 있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제로 DT에서 내재하고 있는 변동성들을 뽑아보겠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찾아보니 지금 3월달 이후에도 충분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더라 이때. 그러니까 작년 때 비중에서 작년 때 한 이 9월달 요때부터 이제 그 제로 DT들이 볼륨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이때 이후서부터 여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많아지면서부터 보니까 결국은 빅스들이 조용하다. 뮤티드 빅스예요. 빅스가 좀 낮아진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된 것 같아. 그럼 리스크 시장 분위기를 감지 못하니까 이걸 바꾸는 거 하나 만들래. 빅스 원디를. 이런 이제 니즈에 따라서 결국 시장을 좀 더 이제 공포 지수를 제대로 된 공포 지수를 만들려고 만든다라는 게 핵심 뉴스였어요. 그래서 제로디티가 그러면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요 CBT 요거 누르시면은 같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가 이미 3일부터 이제 계산해서 공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S&P에 하루짜리 남은 옵션들 매수 매도된 중간 가격들을 가지고 모으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오늘이 만기잖아요. 그럼 오늘 만기가 시간이 되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만기짜리 옵션을 가지고서 줄어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내일 만기짜리가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평균 날짜가 하루가 되게끔 만들어서 웨이트를 조절해서 계속 하루가 남은 옵션인 것처럼 만든 옵션에 대한 변동성을 웨이트를 줘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변동성을 만든 빅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달짜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만기가 한 달 남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셋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남은 게 2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주 남았고 그 다음 월물 2주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를 줘가지고 계속 조절해요. 한 달짜리 변동 빅스를 만들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를 기준으로 놓고 하루보다 적게 남은 애와 하루보다 많이 남은 애를 가지고 비중 조절해가지고 빅스를 만든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뉴스에 이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걸 가지고서 그럼 뭘 할 건데 뭐 그래서 저거가 나와서 저걸 가지고 빅스를 가지고 뭘 할 건데 결국 트레이딩에 응용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변동성이 인하할 때 급변동하는 빅스가 올라가는지 보통은 인상할 때
급등했을 것 같은 약간의 이제 직관이 생기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어떤가 보시면은 빨간색이 페드 펀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빅스예요. 금리가 내려갈 때 빅스가 올랐어요. 여기서도 빅스 올랐죠. 근데 금리는 그대로였어요. 그 다음에 금리 내릴 때 빅스 완전 떴어요. 그 다음에 금리 쭉 내리고 있죠. 빅스 떴어요. 여기서도 금리 내릴 때 빅스 떴어요. 희한하죠.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금리 내리고 있는데 빅스 떴어요. 결론은 경기 침체되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 생기면 금리 내리고 있었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죠. 여기서도 작지만 금리 내리고 있을 거예요. 네. 금리 올리고 있는데 변동성 어때요? 30 레벨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금리 내리는데 폭등. 여기 코로나죠. 금리 내리는데 30 이상 컸죠. 근데 지금 금리 올리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이번 처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빅스가 못 반영해서 이거 못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여기서도 지금 이제 금리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왜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 보고 있다 보니까 안 올라오네. 왜 안 올라와? 그때 아 이것이 단기짜리로 많이 옵션이 가서 한 달짜리들 거래 안 하나 봐.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다 단기를 매수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반영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짜리 만들어서 고시를 다시 해서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게 저희 뇌피셜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변동성이 어떻다? 변동성이 하락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페드 펀드 하락할 때 주가도 떨어질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그리고 페드 펀드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여기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페드 펀드 옆으로 갈 때 요 지금 색깔처럼 놓은 게 빅스에서 아까 색깔 아까 칠해놨던 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빅스까지 넣어서 여기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페드 펀드가 하나는 주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레벨에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페드 펀드 내려가고 주가 내려가고 페드 펀드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근데 그나마 주가가 이렇게 페드 펀드가 막 내려가더라도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바닥을 찍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를 이제 시그널을 잡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할 때 보니까 빅스가 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빅스가 뜨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우리는 금리 인하하면은 주가 오르겠나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금리를 인하를 하면 빅스가 뜨고 빅스가 뜬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에서 청수신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 말씀드릴 때 금리를 인하를 하기보다는 인하를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보다는 스테이 롱거를 해야 주식이 올라갈 수 있고 스테이 롱거 못하는 상황이면 침체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금리를 스테이 롱거 하거나 금리를 내리더라도 빅스가 안 따라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굉장히 좁은 길이긴 하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고용이 좋아서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예측해 보실 때 그런 식으로 예측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대로 좀 다르게 변동성이 오히려 하락할 때가 실제로 주가도 빠지고 페드 금리도 내리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엄님, 맞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금리를 인하한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침체 온다라는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금리 쉽게 많이 안 내릴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그냥 계속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부분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막 내려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치면 침체가 온 거죠. 예,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침체라고 하면 25p 정도 내린 다음에 걔가 스테이 쭉 해줘야 되겠죠. 진짜 아무리 내려가도 50bp?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스테이 롱거 간다는 얘기죠. 최소 1년은. 예. 그리고 그래야지 주가도 어느 정도는 안 빠지고 좀 버틸 수 있는 상황.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내년에 진짜 침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그래서 스테이 롱거에서 그 고금리 계속 유지하면 내년에 침체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또 내년 거는 뭐 내년 지금 뭐 한 달 앞도 잘 모르겠는데 뭐 내년까지는 뭐 일단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눈에 띈 건 이 부분이에요. 이제 4주 만기 T빌 만기짜리 혼자 내려갔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소파라고 라이보 대신해서 요즘 쓰는 단기 금리들이에요. 은행간 금리들. 그래서 그런 금리들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혹시 저는 얘가 확 떨어진 게 무슨 뭐 그 오버나잇 리버스 레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잔고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제 MMF나 뭐 금융기관들이
페드에다가 돈 맡기고 이자 받는 건데 그 물량을 뭐 지금 이자를 너무 높게 주니까 이렇게 높게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금리 자체가 이렇게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4% 이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얘가 3%대로 내려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건 이게 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이제 뉴스를 찾다 보니 상당히 금리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밑으로 빠져버렸고 특히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갔고요 밑으로. 그나마 2년, 10년은 아직 위에 있지만 여기서 조금 내려왔어요. 이렇게 망가졌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장당기 금리 차는 더 내려가 버리고 10년 3개월짜리는 10년 2년짜리들이 약간 더 내려왔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50bp, 4, 50bp 위로 한번 뻥 띄운 다음에는 아직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얘가 줄어들어야 뭔가 something 이제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런 데도 보시면 이 정도 레벨에서 다 튀고 올라가는데 지금 뭐 히스토리 다 깨버렸어요. 이미 다 히스토리 다 깨버린 레벨이어서 그냥 스태티스틱으로 보면 얘는 올라간 확률이 100%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된 상태거든요. 이 뒤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래요. 지금 거의 처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저랑 같이 방송 하고 이제 저랑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은 날 알지만 맨날 새로운 일은 맨날 생겨요.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역사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다 다른 역사가 반복이 돼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깨지는 경우들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결국 아까 이 3개월짜리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가 어려워 보임에 따라서 금리 시장이 움직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31.4조 달러 부채 조정 마감일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뭐 원래 9월 달인데 세금 받는 부분들 4월 달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서 세금 부분이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채무 불이행이 빨리 앞으로 당겨질 수 있어. 그게 6월 중순 뭐 5월 중순 뭐 이럴 때까지로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6월 중순대로. 그래서 지금 그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10년간 부채 한도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기는 파급을 줬지만 10년간 대부분 다 해결이 됐어요. 2011년도에 진짜로 이제 뭐 이슈 생겨가지고 미국 강등 나가는 거 빼면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그 공화당 의회 멤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좀 망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타협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돈 너네 너무 많이 쓰지 마. 이거 내놔. 그러면 내가 그냥 승인해 줄게. 뭐 이러면서 결국 이제 티키타카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떤 게 자기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를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다가 잘못돼서 이번에 타협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결론이죠. 왜 많아지지 않았다면 금리가 저렇게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죠.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2011년도 때 미국 신용등급 처음으로 하향 조정됐고 이때 금융시장이 되게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딜링룸에 있을 때인데 홍콩에 있을 때인데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맞고 2008년도에 막 리만 망하고 이런 거 난리치고 그러고 나서 돈을 막 푼 다음에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가 그때 돈 풀었다고 그러면서 재정 적자 심해졌다고 하면서 신용등급으로 강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때 제 기억으로는 주식은 많이 빠졌어요. 여기 나왔듯이 S&P는 한 20% 빠졌고 그 다음에는 달러 강세는 약세 강세는 막 섞였던 기억이고요. 그래도 유로나 아까 예나 부분에 있어서는 강세가 됐었어요. 유로나 예나는 강세가 됐었어요. 그리고 골드 강세되고 달러 파니까 뭔가 다른 거 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강세가 되고 근데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돼가지고 실제로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럴 때 서브프라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10이나 오히려 이런 걸로 돈 벌기에 되게 좋은 시기였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폭락할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다시 리커버리 해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해지를 추천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결국은 채권 발행을 했는데 세금 수입이 부족해서 6월 달에 지급 지연돼 가지고 이게 지급 지연이라는 게 결국 뭐 디폴트죠 뭐. 예, 테크니컬 디폴트.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만기 짧은 T빌에 대해서는 수요가 급증을 해버리고 그 뒷단에서 그 사는 사람이 적어서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CDS 100bp 이상으로 올랐다. 1년 만기가. 그게 이때 이후 처음이에요. 예, 2011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100bp 이상은. 그래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뉴스들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 가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블룸버그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1개월짜리는 3.19인데 지금 3에서 5개월짜리들은 이게 TV를 그 커브거든요. 만기 커브. 이게 밑에가 만기예요. 그럼 9월달까지 보시면 다 4.5 이상이잖아요. 4.5에서 5 사이. 그럼 이렇게 높은데 이건 뭐였냐면은 이거는 매수한 사람이 엄청 많고 이거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랑 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이거 산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왜? 그랬더니 여기 사이에서 부도가 날 거다 이거죠. 여기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는 현금 부분에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일단은 빨리 그냥 앞에 것만 사가지고 한다. 이거 솔직히 3개월치 1% 금리 차이 난다 그랬죠.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25bp, 10bp도 크니까 큰 금액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캐시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거여서 1개월짜리 쪽으로 수요가 왕창 몰렸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왕창 몰리다 보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19로 4점 몇 프로대에서 확 내려왔죠. 이게 결국은 이제 목금 지난주에 이슈가 되면서부터 쭈르륵 내려오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리고 CDS 같은 경우도 이게 시크릿 디폴트 수합인데요. 근데 여기 지금 기간 안 나오는데 1년짜리예요. 1년짜리는 102고 5년짜리는 49예요. 이것도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기가 짧아도 짧을수록 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테크니컬 디폴트 났다가 미국이 진짜로 디폴트 난 걸로 계속 가진 않을 거니까 오히려 낮아져 있는 거예요. 장기가. 단기 동안에 디폴트가 나면 그거에 대한 것만큼 물어줘야 되니까 물어주는 거에만큼 페이를 1%를 받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CDS는 보험료예요. 미국이 테크니컬 디폴트 나면은 나한테 몇 프로 돈 내. 뭐 이런 거거든요. 채권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임팩트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임팩트들은 결국은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막 난리치면은 결국은 강등 예고를 했으니까 강등을 할 거고 그게 2011년 같을 거고 잘못돼서 최악의 경우 몇 프로 빠질까?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19% 빠질 수 있네. 근데 이때는 의외로 돈 풀어서 많이 상승한 다음이에요. S&P와 차트 그려 보시면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때문에 돈을 막 풀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제 신용등급 하락 맞으면서 20%쫙 빠진 건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지금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주가 내려온 상태 내에서 여기서 지금 때려 맞는 거여서 밑으로 얼마나 내려갈까 보면은 저는 이것보다는 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화당이랑 싸워서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빠지겠구나. 얼마나? 한 10에서 10% 정도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은 10% 정도 급락하면 종목들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죽줍을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럼 현금을 몇 프로나 가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결국은 세이프한 자산들은 미국 국채야라고 하면서 국채는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CDS도 마찬가지죠. 장기가 더 낫죠. 그런 상태가 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단기 채권들이나 단기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보여준 모습인 거죠.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부도가 나지 않는 부분은 매수세가 몰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고 저쩌고 신용등급 하락을 해도 결국 미국은 신용등급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가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님, 네. 마이클 윌슨이 말한 금리차 역전의 정상화 타이밍. 네. 네. 저는 정상화되는 타이밍은 단기 금리를 내리던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전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도 장기채 사주는 세력이 중국도 없어지고 일본도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예. 그러면은 장기 금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장기 금리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단기랑 장기랑 봤을 때 장기가 이제 내려갈 가능성, 내려가는 레인지하고 단기가 내려가는 레인지랑 두 개 비교하면 상당히 금리차 줄어드는 쪽으로 결국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모님, 달러
60대 가능성 없나요? 맨날 계속 찍어대니까. 뭐, 근데 달러를 계속 찍어댄다고 얘기는 하지만 달러만 찍는 게 아니에요. 위안화도 찍고, 예나도 찍고, 원화도 찍고 다 찍어요. 다 같이 찍고 있어요. 누가 먼저 찍나 뭐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 찍고 있는 거라서 누가 덜 찍나라고 보고서 외환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옌 캐리 부분에 있어서 엔화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뭔가 핵심 쪽으로 자꾸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엔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도 보이고 엔화도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치면 뭐 있다 없다 말들 많지만 뭐 에너지를 빼면 있고 뭐 막 이런데 그것들도 다 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본이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계속 일본 주식 사고 있고 이런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옌 같은 경우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옌 캐리 트레이딩을 못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 채권을 살 가능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런 상황들로 보면은 약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왕창 현재 레벨을 3% 3.5 이하인데 3.5 레벨에서 얘가 더 10년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저번에처럼 4%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혹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앞에 거 뒤에 거가 움직이면서 앞에 게 막 내려오더라도 뒷단 거는 못 내려오는 거죠. 예. 긴 것들은 10년 이상 것들은 많이 못 내려오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금리 변동 폭으로 보면 내릴 거면 단기는 막 50bp씩 팍팍 내리면서 내려오거나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진짜 침체되면서 이제 단기 금리 내려와서 정상화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은 단기 금리들은 좀 천천히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면서 2년, 3년들서부터 조금씩 이제 내려와서 커브들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더 되고 이제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4%까지 못 올라가고 그러면서 쭉 플랫한 커브를 일단은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정도로 맞추면서 한 3.5에서 4 사이 정도에서 어디 맞춰지는 레벨을 맞추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기금리 팍 내리면 진짜 주가 폭락이죠. 좀. 예, 마이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금리 팍 내리는 건 진짜 리스크예요. 예, 그거는 진짜 침체해야 내려요. 내릴 것 같아요. 저도. 네,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50명도 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히스토리컬 하이 찍은 것 같은데요. 50명 넘는 접속자는 감사드립니다. 모두.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